자, 이제 기본서 24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기본서 247페이지. 자, 개발사업의 시행. 그래서 시행자의 지정. 이렇게 써있죠. 여기 개발구역 지정하면서 누가 개발사업 할지 시행자를 다 정해줘요.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면서 시행자도 지정. 그럼 고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행자 지정받을 자들, 이제 고자들이 쭉 나요. 항상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 공공부문의 사업 시행자라고 그러죠. 공공부문. 자, 우리 공공부문의 사업 시행자, 공공부문 하면 일단 누가 있어요? 국가와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개발 사업 하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개발 사업 시행하면은 여자들은 이제 행정청인 시행자라고 하는데요. 자, 행정청도 다 공공부문이에요. 공공부문.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누가 개발해요? 국가가 신도시정에서 개발하니까, 자, 그럼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자일 때는 행정청 시행자로서 공공부문의 사업 시행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이 행정청 이외에 공기업들이 있죠. 공기업. 자, 국가가 만드는 공공기관, 뭐 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기관, 또 정부 출연기관, 그 다음 지자체가 만드는 공사, 지방공사, 뭐 SH공사 같은 지방공사. 자, 애들 싹 묶어갖고 이제 넓은 의미에서 공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공공이라고 할 때는 국가와 지자체, 행정청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공공이 더 넓은 개념이에요. 행정청하고, 자, 이 공공기관, 출연기관은 누가 만든 거예요? 국가가 만든 공기업. 지방공사는 지자체가 만든 공기업이죠. 그래서 이 공기업들까지 싹 묶어가지고 공공부문, 더 넓은 개념, 공공부문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공공부문이 아니면은 이제 나머지 민간이 되죠. 민간도 능력이 되면은 다 개발사업 시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뭐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하려고 만든 단체, 조합도 시행자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조합은 언제만? 전부 환지. 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만 조합은 시행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전부 환지. 그럼 반대로 수용으로 할 때는 조합은 시행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수용은 다 수용해갖고 원 토지 소유자 다 내쫓아버리고 하는데, 쫓겨나가는 토지 소유자 우리는 쫓겨나면서 조합을 만들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수용일 때는 조합은 없어요. 전부 환지. 이거 이외에도 이제 회사들 쭉 나옵니다. 다 민간이에요, 민간. 그래서 공공, 민간. 크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하죠. 자, 그러면 247페이지 교재 한번 볼까요? 자,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밑줄. 지정권자가 지정해요. 언제? 개발구역 지정할 때. 개발구역 지정하면서 지정하죠. 그럼 박스에 1번 국가나 지자체, 옆에다 행정청. 이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자일 때만 행정청인 시행자. 그럼 나머지는 다 비행정청인데, 그 비행정청 중에서도 자, 이번에 공공기관 나오네요. 공공기관 밑줄. 이거는 국가가 100% 투자해갖고 만든 공기업이죠. 그래서 공공기관 딱 6개 있어요. 그 토지주택공사, 끝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할 때 토자에다 똥을 해요. 그 밑에 한국수자원공사 할 때 수, 뒤번은 한국농어촌공사 할 때 농, 리을번 관광공사 할 때 관, 철도공사 할 때 철, 비읍번은 끝에 매입 공공기관 할 때 매. 따가지고 토수농관철매. 그거 한국 앞에다 동그라미 치면 아무 의미 없어. 그래서 중간 글자 따갖고 토수농관철매. 딱 6개 공공기관이죠. 자, 그럼 우리 많이 들어본 거, 도로공사는 돼야 안 돼요. 도로공사는 안 돼요.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까는 거지, 개발하고 그런 거 아니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출연기관, 정부 출연기관도 정부 국가가 출연 돈 내갖고 만든 공기업이요. 그래서 기획번 한국철도시설공단. 그 철도시설공단 할 때 철자 동그라미. 철도시설공단은 뭐 하려고 만들었을까요? 우리 예전에 KTX 사업 있죠. KTX 사업 하기 위해서 저 KTX 역사도 짓고 선로도 깔고 이런 KTX 사업 하려고 만든 공단이 철도시설공단이요. 그래서 얘들은 가로에 그 밑에 줄 역세권 개발 사업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 밑줄 역세권 개발. 우리 KTX 역사 규모 엄청나죠. 그런 KTX 역사를 설치하면서 주변도 싹 같이 개발한다며. 그걸 역세권 개발. 그래서 역세권 개발할 때만 철도시설공단은 시행자가 돼요. 이게 작년 기출이죠. 철도공사 바꿔갖고 틀리게. 철도공사는 코레일, 철도공사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달라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거죠. 철도공사는 역세권 개발 사업 할 때만 시행자 된다. 땡. 그래서 작년에 다 속아 넘어갔어요. 아주 또 머리 써갖고 물은 거죠. 또 넘겨보세요. 니은번.
또 옆으로 하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그 제자에다 떠내면. 그럼 얘는 가로에 어디를 개발할 때만? 제주도에서 개발 사업할 때만. 그러면 정부 추정기관 두 개는 철도시설공단은 역세권 개발할 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도 개발할 때. 이 추정기관은 일반적인 시행자가 아니요 특별한 경우에만 사업을 시행하는 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 4번에 또 지방공사 배출, 지방공사 지자체가 만든 공기업, 지방공사 우리 서울의 SH공사 같은 거. 그래서 4번까지 딱 끊어가지고 거기까지를 뭐라고 하는 거냐? 공공부문이라고 그래요. 공공부문. 공공부문. 나머지 이제 5번부터는 민간부문. 그럼 공공이냐 민간이냐 이거 구분할 실익 있어요 없어요? 완전 많은 거죠. 완전 많아요. 공공만 대행을 할 수 있고 민간만 신탁개발이 가능하죠. 공공이냐 민간이냐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니까 4번까지가 공공, 나머지 이제 5번부터는 민간. 그래서 동그라미 5번. 자,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되죠. 또 6번. 그 세 번째 줄에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하려고 만든 조합 동그라미 조합. 근데 조합은 가로에 전부 환지 방식 있죠. 전부 환지 방식일 때. 그다음 7번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 어디요?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중에서도 한복판 서울이에요. 서울. 과밀억제권역. 너무 인구와 산업이 집중돼 있으니까 더 이상 과밀해지면 안 되겠다. 과밀억제권역 이름대로 서울이죠.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적으로 이전하는 법인. 이게 이제 공장이나 대학. 우리 서울에 소재한 공장이나 대학이 저 지방으로 가요. 대학이 지방으로 내려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내려갔다. 학생들 좋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 대학이나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걸 이전 법인. 그 다음 8번으로 합니다.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 그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는 아파트 건설회사. 아파트 단지 건설하면서 개발할 수 있죠. 또 9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자, 그 토목회사. 토목회사 우리 인프라 까는 거 있죠. 도로 놓고 철도 놓고 이런 다 무슨 공사예요? 토목공사. 토목공사 할 수 있는 토목회사. 그 다음 맨 밑에 10번 그 끝에 부동산 개발업자. 그 부동산 개발회사. 소위 우리 뭐라 그래요? 기획부동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기획부동산 이꼴 사기. 의미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자는 디벨로퍼 뭐 그렇게 부르죠. 디벨로퍼. 그래서 요새는 디벨로퍼 뭐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 옆으로 와서 11번 자기관리나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자 이것도 되네요. 그거 뭐라 그래요? 리츠 회사라고 그러죠. 리츠. 그래서 7번부터 11번까지 다 회사들이에요. 이전 법인, 건설회사, 토목회사, 부동산 개발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회사들도 능력이 되면 다 시행자 될 수 있는데 회사는 당연히 공공이 아니고 뭐야? 민간부문. 그 다음 12번은 1번부터 11번까지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같이 개발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출자, 돈 내갖고 만든 법인. 그러니까 이게 공동시행자 개념이에요. 공동시행자. 컨소시엄을 구성한다고 그러죠. 공동시행자. 그런데 가로에 조합은 제외. 그렇죠? 조합은 안 된다. 그 말은 조합은 공동으로 사업 못 한다는 거예요. 조합은 독고다이. 아니, 조합은 혼자서 공동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혼자서 합니다. 조합은 제외. 그럼 그 열거되어 있는 자 중에서 지정권자 지정, 그럼 그 자가 시행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특칙이 하나가 있죠. 그 2번 전부 환지 방식. 바로 1번 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토지 소유자 동그라미 조합 동그라미를 시행자로 지정한다. 그래서 우리 개발법에서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큼은 토지 소유자나 조합에게 우선권 주라는 거예요. 우선권을 준다. 그래서 우선적인 시행자가 되는데요. 다시 예외. 지정권자는 가로 1번에 불과하고, 즉 전부 환지면은 토지 소유자 조합에게 우선권 준다 그랬는데 그 규정에 불과하고 다음에 해당할 때는 지자체나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같은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전부 환지 방식이라도 지자체 등을 또 지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박스에 1번만 볼까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부터 1년 또는 1년 내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할 때, 거기까지 시행자 지정 신청하지 않는 경우 거기까지 봐요. 그러면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시행자 지정 신청을 했어요. 그럼 딴 사람이 신청했어도 얘들한테 우선권 준다 그 얘긴데, 저 얘들이 개발계획 수립하고 1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자 지정 신청도 안 합니다. 왜 안 하겠어요? 1년 내 시행자 지정 신청 왜 안 해요? 어디 쓰세요? 마음이 없음. 할 마음이 없다. 마음 X 이렇게 딱 써두시면 돼. 아 이거 할 마음이 없어갖고 신청을 안 해요. 그 마음도 없는데 의지도 없는데 야 니들이 해라 강제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애들이 할 마음이 없어갖고 1년 내 시행자 지정 신청 안 하면 전부한지라도 지자체 등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또 넘어갑니다. 3번의 시행자의 변경. 거기다 별표. 자, 얘가 작년에도 정답. 재작년에는 단독 기출. 22회 때도 단독 기출. 완전 잘 물어보고 있죠, 요새. 자, 지정권자는 다음에 시행자 변경할 수도 있다. 그럼 시행자가 사업을 안 해요? 또 사업을 못 하게 됐어. 그럼 시행자 바꿔버릴 수 있죠. 그래서 밑에 박스 1번. 개발 사업의 실시 계획 인가 후 2년 동안의 별표. 2년 내 사업에 착수 안 할 때. 자, 그게 시행자 변경 사유는 핵심입니다. 실시 계획 인가가 떨어지면은 이제 공사하는 건데 2년이 지날 때니까 착수, 삽질 한 번 안 한다. 이거 사업 안 하니까 바꿔버린다. 그죠? 이게 작년에 정답이요. 작년에 정답. 그래서 2년 내 착수 안 할 때. 그 다음에 2번에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가 됐어요. 또 3번 시행자의 부도나 파산으로 개발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졌어요. 그거 뭐 읽어보면 되고. 4번 자, 오늘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4번은 전부한지 방식일 때. 전부한지 방식. 전부한지 방식일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에게 우선권을 준다 그랬죠. 그런데 시행자로 지정된 자, 즉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1년 또는 1년 내 그 밑에 대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안 할 때.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전부한지 방식이라서 토지 소유자나 조합에게 우선권을 줬죠. 근데 얘들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제일 먼저 하는 거.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도 안 한대요. 그럼 왜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는 거예요? 거기 쓰세요. 능력이 없음. 능력 X. 능력이 없다. 능력이. 그래서 할 마음이 있어갖고 지들 시켜놨는데 능력이 안 돼갖고 1년을 호송했어요. 그럼 법의 논리는 간단해요. 우선권을 줬는데 능력이 안 돼? 그럼 바꾼다 그죠? 그래서 자, 4번은 전부한지 방식일 때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1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더라. 능력이 안 될 때 이때는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그 물어볼 논점은 딱 그거 두 개죠. 그 1번 2년 내 착수 안 하거나 4번 1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거나 2년이냐 1년이냐. 그런데 그 4번은 물어보려면은 지문이 그냥 길어져요. 길어져갖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1번 확실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2년 내 착수 안 했을 때. 그래서 개발법은 착수기간 몇 년 준다? 2년. 2년 내 착수 안 하면 변경. 그거를 딱 정리해놓고 그거를 틀리게 줄 수도 있고 이거를 맡겨줘서 2년 내 착수 안 할 때 맡겨줬으면은 답으로 나올 거는 4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확실하게 정리해두면 4번 굳이 몰라도 얼마든지 답 찾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사업의 대행. 가로 1번. 자,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출연기관, 지방공사, 국가부터 지방공사까지 얘들 묶어갖고 누구예요? 공공사업 시행자는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설계나 분양 등 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건설회사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자, 얘가 재작년에 단독 기출, 작년에도 기출, 요새 잘 물어봐요. 그러면 사업의 일부를 건설회사, 민간에게 대행케 할 수 있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왜? 공공이 다 해먹으면 민간 다 위축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이 시행자일 때는 민간에게도 떡금을 좀 나눠줘야 민간도 활성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사업의 일부를 대행케 할 수 있다. 취지가 그거예요. 민간에게도 좀 나눠줘라. 그래서 누가 시행자일 때만 공공사업 시행자. 그래서 다음 중 사업의 일부를 대행케 할 수 있는 자는 하면은 요자들 찾으면 돼요. 공공사업 시행자만 사업의 일부를 대행케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옆 페이지로 갑니다. 자, 5번에 도시개발조합 볼까요? 도시개발조합. 자의 별표. 자, 조합은 뭐 타이틀에 보시듯이 그냥 매년 나옵니다. 매년. 그래서 우리 조합이 시행자에서는 핵심이요. 그럼 일단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으로 개발사업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만드는 단체다 라고 하고요. 자, 일단 토지 소유자와 조합 설립하려면 개발법에 맞게 설립하는지 조합 설립 인가부터 받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그래서 설립 인가 받으려면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적어도 몇 명 이상이냐? 7명 이상이라고 그래. 7명 이상. 토지 소유자 7명 이상. 여기서 7명이 누구냐? 황야의 7인. 농지나 산지 황야의 7인. 7명 이상이 두 주먹 불끈 쥐고 일어나 있죠. 그래서 7명 이상이 정관부터 작성해. 정관은 조합의 자치 규범. 누가 조합원이 되고 사업비 얼마씩 내고 어떻게 조합이 사업해 나갈지 스스로 다 정하는
자치규범을 정관이라고 그래요. 이 정관 작성해갖고 지정권자한테 저희가 조합 만들어서 이렇게 개발 사업 하려고 하니까 인가내주세요. 신청.